은행 로비 월요일 오전. 지점장 박세용이 고객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분이 저희 은행 영업을 방해하고 계세요. 20명 넘는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이런 노숙자는 냄새도 심하고 본인 확인도 안 되고. 제가 노숙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아닌가요? 옷 좀 보세요.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 병 올마. 청원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나가시죠. 나요? 전 아무 잘못도.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저 나이에 저러니. 도로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 딸. 너희 은행 때문에 죽었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더러운 통장이 2천억 원짜리 폭탄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저 노파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분입니다. 78이에요. 집이 없습니다. 3년 전부터요. 지금은 서울역 근처를 떠돌고 있어요. 찜질방도 가고 공원 벤치에서 자기도 합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어요. 살던 집이 철거됐죠. 보상금은 나왔지만 부족했습니다. 새 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떠돌게 됐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죠. 40이었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요. 그날 이후 저는 무너졌습니다. 살 이유가 없어 보였거든요. 집도 잃고 딸도 잃고 남은 건 늙은 몸뚱이뿐이었어요.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역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공원을 걷고 저녁엔 또 역으로 돌아왔죠. 가끔 주민센터에서 받은 도시락을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공공 목욕탕에서요. 그마저도 돈이 들었습니다. 옷은 몇 벌 없었어요. 낡았고 때가 타 있었죠. 그래서 냄새가 났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코를 막았죠. 냄새 난다. 저 할머니 왜 저래?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습니다. 손에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통장이었죠. 수진이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생전에요. 엄마 이거 만들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뭐에 쓰게? 나중에 알려줄게요. 일단 잘 보관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다음 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장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잔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죠. 그냥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진이 흔적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역에서요. 윤정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김동욱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따님 윤수진 씨에 관한 건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이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선 좀. 조용한 데로 가시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변호사가 돈을 냈죠. 윤정분 씨 따님께서 생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의뢰요? 네. 금융 사건이었어요. 무슨 금융 사건이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따님은 큰 비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비리? 네. 은행 내부 비리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수진이가 은행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따님은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10년간 근무하셨죠. 알아요. 그런데요. 따님이 발견하신 게 있습니다. 불법 대출과 예금 횡령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횡령이요? 네. 고령 고객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돌린 사건이었어요. 수억 규모였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네.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요? 그게 그냥 사고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요. 무슨 의심이요? 사고 직전 따님이 협박을 받으셨습니다. 은행 관계자한테요. 손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수진이가 지금으론 확답 못 드립니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해요. 어떻게요? 따님이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통장이요. 제가 가진 통장을 가리켰어요. 이 통장이요? 네. 그 계좌에 비자금이 연결돼 있어요. 비자금이요? 네. 횡령한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200억? 네. 하지만 지금은 동결돼 있어요. 조사하려면 이 통장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윤정분 씨, 은행 가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요? 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행에 갔습니다. 도심의 큰 은행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냄새.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코를 막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조회하려고요. 통장이요? 어디 보여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나왔어요. 어르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제 거예요. 본인 거라고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한참 후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변호사도 따라왔죠. 어르신, 이 계좌는 동결된 계좌예요. 동결이요? 네. 금융감독원 지시로 조사 대상입니다. 왜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지점장님, 저는 변호사 김동욱입니다. 이 계좌 관련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요. 아, 네. 이 어르신은 계좌 명의인의 어머니입니다. 열람 권한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잔액 조회 부탁드립니다. 지점장이 컴퓨터를 켰어요.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얼마죠? 2,137억 원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000억? 네. 하지만 동결돼 있어서 인출은 안 됩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게 대체 뭔가요? 말씀드렸잖아요. 비자금이요. 그런 돈이 왜 수진이 계좌에? 따님이 증거로 모아두신 겁니다. 횡령 경로 추적용이었죠. 그럼 우리 수진이가 네. 목숨 걸고 모으신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런 짓을? 정의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늘을 봤어요. 흐렸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꽂죠. 생전의 한 말이었어요. 이제야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돈 때문에 수진이가 죽은 걸까요? 그렇다면 저도 위험한 걸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정분 씨 조심하세요. 이 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은행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 돈을 되찾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숨어 계세요. 제가 도울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도 없는데요. 그날 밤 찜질방에 갔습니다.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생각만 났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수진아, 넌 뭘 하려던 거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그리고 수진이가 왜 죽었는지를요.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어요. 내일이 모레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분 씨, 오늘 은행 다시 가셔야 해요. 왜요? 통장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저것만으론 거래 기록 확인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할게요. 2시간 후에 만나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몸을 씻었어요. 찜질방 세면대에서요. 옷도 털었습니다. 냄새가 덜 나게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낡았고 때가 타 있었죠. 약속 장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분 씨.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어요? 네. 함께 은행으로 갔습니다. 어제 갔던 그 지점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왔네. 냄새. 속삭임이 들렸어요.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기다렸죠. 한참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재발급 받으려고요. 통장이요? 어디 보여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여직원이 봤더니 펼쳤어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거 1번 계좌? 네. 이런 건 원래 본점에서만 다루는데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지점장님,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어요. 어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표엔 박세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왜 그래요? 이 통장 좀 보세요. 박세용이 통장을 받았어요. 펼쳐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예요? 제 거예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본인 거라고요? 네. 신분증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확인했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 통장 어디서 났어요? 딸이 만들어줬어요. 딸이요? 네. 윤수진이요. 순간 박세용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윤수진. 그 윤수진?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장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한참 후 박세용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통장은 재발급 안 됩니다. 왜요? 동결 계좌거든요. 재발급 권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본점에 가셔야 해요. 본점이요? 네. 거기서 처리해 드릴 겁니다. 통장을 돌려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지점장님, 이 계좌 담당자 누구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개인정보라서요. 고객 어머니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단호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해요, 윤정분 씨. 뭐가요?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표정이 그랬어요. 그리고 1번 계좌라는 말 들었죠? 네. 그건 특별 계좌예요. 보통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수진이가 왜? 따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증거용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후 본점에 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경비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통장 재발급 받으려고요. 어느 부서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내 데스크로 가세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봤어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통장 재발급이요. 통장 보여주세요. 건넸습니다. 직원이 펼쳐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1번 계좌 통장 가져온 분이 계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7층으로 가세요. VIP 고객 상담실이에요. VIP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고급스러웠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본점 자산관리부 차장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통장 재발급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통장 좀 볼까요? 건넸습니다. 이준호가 펼쳐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윤정분 씨 맞으시죠? 네. 이 통장 어디서 났어요? 딸이 만들어줬어요. 따님 성함이 윤수진이요. 순간 이준호 표정이 굳었습니다. 윤수진. 저희 직원이었던? 네. 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통장은 재발급 안 됩니다. 왜요? 문제가 있는 계좌거든요. 무슨 문제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차장님, 저는 변호사 김동욱입니다. 이 계좌 관련해서 조사 중이에요. 조사요? 네. 금융감독원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얼굴이 더 굳었어요. 감독원이요? 네. 이 계좌에 비리 자금이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건 차장님도 아시죠? 1번 계좌의 의미를요. 이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통장 재발급 안 해주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법적으론 우리가 유리해요. 한참 후 이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이 계좌 관련해서 외부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은행 기밀이거든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차장님, 그건 불법 요구예요. 불법이요? 네. 고객 입막음은 금융법 위반입니다. 그게 아니라 녹음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준호가 당황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건 없이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새 통장을 받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봤죠, 윤정분 씨? 네. 저 사람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계좌가 그들한테 치명적이기 때문이에요. 치명적이요? 네.
이게 드러나면 은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윤정분 씨,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해요. 왜요?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무슨 짓을 하는데요? 방해 공작을 할 거예요. 어르신을 무능력자로 만들거나 통장을 빼앗으려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2천억이 걸린 문제예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숨어 계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집도 없는데 어디 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숙소 구해드릴게요. 정말요? 네. 안전한 곳으로요. 그날 저녁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구해준 곳이었어요. 방은 좁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침대도 있었고 화장실도 있었죠. 처음이었어요. 3년 만에 제 방이 생긴 거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새 통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윤수진 계좌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넌 왜 이런 걸 만든 거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어요. 변호사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위험한 일이었어요. 은행 사람들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 당황, 분노. 모두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걸 막으려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정분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경고합니다. 그 통장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뭐라고요? 위험해요. 당신도 당신 주변 사람도. 누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분 씨 무슨 일이에요? 협박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통장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알겠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 겁내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생전의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이제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불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고시원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따님 사건 다시 조사했어요. 그런데요? 10년 전 일이 아니라 5년 전이라고 들으셨죠? 네. 거짓말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자살로 위장된 의문사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문사라니. 무슨 소리예요?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앉았어요. 따님 윤수진 씨는 10년 전 이 은행의 PB였어요. PB요? 네. 초고액 자산관리사죠. 수백억 자산가들 담당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일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뭘요? 은행 고위층의 비자금 계좌요. 숨이 멎었습니다. 비자금이요? 네. 임원들이 뇌물받은 돈을 숨겨둔 계좌였어요. 수백억 규모였죠. 그럼 수진이가 네. 증거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려 했죠. 그래서요. 그 전에 죽었어요. 자살로 위장된 채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자살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당시 경찰 조사도 엉성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은행 사람들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직접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로 그 1번 계좌가 증거예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요? 네. 따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죠. 그럼 은행 사람들이 네. 이 계좌가 드러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죽은 계좌로 취급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묻어버렸다고요? 네. 10년 동안이요. 그런데 윤정분 씨가 나타난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 은행에선 패닉 상태일 겁니다. 이 계좌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핸드폰이었어요. 받았습니다. 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끊고 저를 봤어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어요. 특별감사 들어간대요. 특별감사요? 네. 이 은행 전체를요. 며칠 후 뉴스가 났습니다. 은행, 금융감독원 특별감사. 비자금 의혹. 기사를 읽었어요. 은행이 10년 전부터 고위층 비자금을 운영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 은행 비리네. 서민들 피 빨아먹는 놈들. 철저히 조사해야 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요? 전쟁이요. 은행 vs 우리요. 전쟁이라니. 윤정분 씨 각오하셔야 해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낯선 남자 2명이 고시원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정분 씨 계신가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저희는 은행 법무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요? 통장 관련해서요. 문 열어주시겠어요? 싫어요. 윤정분 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행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고시원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1시간 후 변호사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무서웠어요. 이제 여기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어디로요? 제가 아는 쉼터가 있어요. 거기로 가시죠.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쉼터로 갔습니다.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여기는 노숙인 쉼터예요. 안전할 거예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른 노숙인들과 같이 쓰는 방이었죠. 침대에 앉았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네.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긴 괜찮아요. 밥도 주고 잘 곳도 있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분 씨 큰일 났어요. 또 뭐예요? 은행에서 소송 걸었어요. 소송이요? 네. 통장 반환 소송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 계좌가 은행 소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수진이 계좌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재판해야죠. 저도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네. 세상엔 나쁜 사람도 많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있으면 꼭 붙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와 함께요. 은행 측 변호사들이 5명이나 왔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세요. 은행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 계좌는 은행 내부 관리 계좌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증거 있습니까? 네. 계좌 개설 기록을 보시면 은행 명의로 돼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명의인은 윤수진 씨입니다. 은행 직원이었던 분이죠. 은행 업무로 만든 계좌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계좌 성격이 특별 계좌입니다. 개인이 만들 수 없어요. 팽팽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증거를 더 제출하세요.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입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그들이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작이요? 네. 10년 동안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증거 더 찾아볼게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쉼터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생전의 한 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길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쉼터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도 눈을 피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해요. 왜요? 어제 누가 왔어요? 당신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요? 은행 사람 같았어요. 정장 입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사기꾼이래요. 은행 돈 훔치려 한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네, 미안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혼자가 됐습니다. 쉼터에서도요. 저녁 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밖에 달도 없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완전히요. 은행은 강했어요. 저는 약했죠.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윤정분 씨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직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해가 뜰 거라고 믿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윤정분 씨 은행에 다시 가셔야 해요. 왜요? 계좌 거래 내역서 떼야 해요. 재판 증거로 필요해요. 거기 또 가야 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다른 재판이 있어서요. 혼자 다녀오실 수 있으세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네. 다녀올게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어서자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 사람 또 왔네. 냄새.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거래 내역서 떼려고요. 통장 보여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펼쳐봤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 지점장 박세용이 나왔습니다. 윤정분 씨 또 오셨네요. 네. 무슨 일이에요? 거래 내역서 떼려고요. 거래 내역서요? 재판용인가요? 네. 박세용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윤정분 씨 그만하시죠. 네. 이미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거래 내역은 법원 명령 있어야 떼드려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규정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말씀하시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지점장님, 제 돈이에요. 제 계좌잖아요. 계좌 소유권은 재판에서 가리겠죠.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건 부당해요. 부당하다고요? 박세용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분이 저희 은행 영업을 방해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노숙자분은 냄새도 심하고 본인 확인도 안 되고. 제가 노숙자라고요? 사실 아닌가요? 옷 좀 보세요. 사람들이 킥킥거렸어요. 우리 은행 영업 방해하시면 경찰 부릅니다. 제가 뭘 방해했어요? 목소리 높이시는 것부터 방해예요. 박세용이 청원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네, 지점장님. 청원 경찰이 다가왔어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나가시죠. 나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말씀 들으세요. 끌려갔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저 사람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무섭네. 한 엄마가 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 병 올마. 귀에 들렸어요. 다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청원 경찰이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럼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피해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로변 난간에 앉았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 너희 은행 때문에 죽었어.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봤어요. 저 할머니 혼잣말하네. 정신 이상인가 봐. 그러게. 저런 사람들 많아.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무력했습니다. 완전히요. 은행은 강했어요. 저는 약했죠.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했어요. 수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생전의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어떡해. 엄마 혼자는 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피해갔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그냥 힘이 좀 없어서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잡았습니다.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디 가세요? 쉼터요. 쉼터요? 어디에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거기 좀 먼데. 제가 택시비 좀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떠났습니다. 저는 그 돈을 쥐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쉼터로 갔어요.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초췌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눈빛이요. 더 이상 무너진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가만 안 있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뒤졌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윤수진. 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약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럴게. 엄마가 싸울게. 통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예요. 윤정분 씨, 은행 다녀오셨어요? 네. 쫓겨났어요. 뭐라고요? 모든 걸 말했습니다. 공개 모욕, 청원 경찰, 사람들의 비웃음.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어요. 윤정분 씨. 변호사님. 네. 저 이제 포기 안 할 거예요. 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수진이를 위해서라도요. 좋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정분 씨. 네. 오늘 일 녹음하셨어요?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괜찮아요. CCTV가 있을 거예요. 은행 내부에요. 그게 증거가 돼요? 됩니다. 공개 모욕이에요. 추가 소송 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무너진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선 눈빛이었어요. 싸울 준비가 된 눈빛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해낼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죽인 놈들 절대 안 용서할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분노로 떠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싸울지를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1. CCTV 영상 확보. 2. 증인 찾기. 3. 언론의 제보. 하나씩 적었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더 이상 무너진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노파였어요. 그리고 이길 거였습니다. 반드시요.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일어섰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걸었어요. 계속요. 앞으로만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싸움의 시작이요. 정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세나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이의 방을 정리하던 날이었죠.
서랍 속 낡은 휴대폰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전원을 켜는 순간 정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일 목록 속에 음성 녹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목도 없이 그저 날짜만 찍혀 있었죠. 정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이거 들으면 혹시 내가 사라지면. 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배경으로는 희미한 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010-0000-0001이 이 번호만 꼭 살려도 엄마 이게 증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음성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세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거죠. 정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이 선명했습니다. 그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세나야. 정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부는 집을 잃었습니다. 대출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쫓겨났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죠. 겨울 추위 속에서도 정부는 세나의 휴대폰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비닐봉지에 열어 겹싸서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밤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정분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세나의 마지막 부탁이 정분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엄마가 내 억울함 끝까지 밝혀줄게. 정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는 딸이 남긴 단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계좌번호 1-0-1. 그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검색했고 은행 지점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정부는 이곳 VV뱅크 본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나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세나가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던 곳이었죠. 정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은행 사람들 잘못된 거 밝힐 거야. 세나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을 차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어요. CCTV 영상 확보, 증인 명단 작성.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죠. 윤정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최강모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여기선 곤란합니다. 조용한 데로 가시죠. 망설였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연락부터 할게요. 그러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최강모라고요. 최강모요? 잠깐만요. 아, 그 사람. 누군데요? 윤수진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은행 보안팀장이었죠. 정말요? 네. 만나보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최강모가 앞서 걸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강모 씨, 오랜만이네요. 변호사가 악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윤정분 씨 찾고 있었어요. 10년 동안요. 저를 봤습니다. 10년이요? 네. 따님 윤수진 씨와 제가 함께 일했거든요. 수진이를 아세요? 잘 알죠. 함께 내부 고발 준비했으니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부 고발이요? 네. 은행 비리를요. 하지만 수진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그럼 그때 있었던 일 아세요? 알죠.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최강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얘기예요. 들으시겠어요? 네. 들려주세요. 10년 전 저는 은행 보안팀장이었어요. 내부 보안 담당이었죠. 네. 수진 씨는 PB였고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하셨어요. 뭘요? 고위층 비자금 계좌요. 임원들이 뇌물받은 돈 숨긴 계좌였죠. 그래서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증거 확보를 위해서요. 그랬군요. 함께 조사했습니다. 몇 달간요. 그리고 충분한 증거를 모았죠. 어떤 증거요?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문서들. 200억 규모 비리였어요. 200억이요? 네.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려 했죠. 하지만 최강모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은행 측이 알아챘어요. 어떻게요? 내부 스파이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계획이 새나갔죠. 그래서요. 수진 씨가 먼저 당했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살인이었어요? 네. 확신해요. 사고 직전 협박 전화도 있었고 브레이크 장치도 고장 났었어요. 증거 있어요? 직접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그래요. 그럼 왜 경찰도 매수됐을 겁니다. 은행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강모 씨는 도망쳤어요. 그날 밤 바로요. 안 그랬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네.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계속 모았죠.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10년치 증거예요. 은행 비리 전부요.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은행장부터 이사회 전부, 당신 딸 죽음과 이 계좌를 덮으려던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판을 뒤집읍시다. 변호사가 USB를 들었습니다. 최강모 씨, 이거 진짜예요? 확인해 보세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수백 개였죠. 하나씩 열어봤어요. 이건 계좌 거래 내역이네요. 네. 임원들 비자금 계좌요. 이건 녹음 파일이고 뇌물 거래 대화예요. 이건 내부 문서, 은폐 지시서죠. 윤수진 씨 사건 묻으라는 거예요. 변호사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숨겼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윤정분 씨가 움직였으니까요. 1번 계좌 들고요. 저를 봤습니다. 그 계좌가 방아쇠예요. 이게 드러나면 은행 전체가 무너져요. 그럼 수진이가 남긴 게 네. 따님이 목숨 걸고 만든 계좌예요. 비자금 추적용이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용감한 분이었어요. 끝까지 싸우셨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최강모 씨,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요. 재판도 은행도. 어떻게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요. 그럼 최강모 씨는 위험하지 않으세요? 상관없어요. 10년 숨었으니 이제 나올 때도 됐죠.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해야죠. 수진 씨 못 지켜서 죄송해요. 저를 봤습니다. 윤정분 씨, 이제 끝냅시다.
10년 전 일을요. 네. 끝내죠. 다음 날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에 USB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났어요. 은행 전 임원진 200억 비리 혐의 포착.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전현직 임원 10여 명의 비자금 계좌를 적발했다. 10년 전부터 축적된 뇌물과 횡령 혐의가 드러났으며 내부 고발자 살해 의혹도 제기됐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은행 임원들 감옥 보내야 해. 내부 고발자 살해? 미쳤네. 철저히 수사하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분 씨 재판 취소됐어요. 뭐라고요? 은행 측이 소송 취하했어요. 이길 수 없다는 거 아니까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계좌 소유권 인정됐어요. 윤정분 씨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끝났어요.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점장 박세용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정분 씨. 지점장님. 저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요?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요. 그러셨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박세용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 죽인 거 용서하라고요? 그건 제가 아니라 알아요. 윗선 지시였죠. 하지만 당신도 공범이에요. 경찰 조사 받으세요. 전부 밝혀질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VIP실로 갔어요. 계좌 정리를 했습니다. 2137억 원. 수진이가 남긴 돈이었어요. 아니, 증거였죠. 이제 제 손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세용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직원들도 웅성거렸죠. 지점장님 구속될 거래. 당연하지. 공범인데.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최강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최강모 씨야말로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수진이 무덤에 갈 거예요. 말해줘야죠. 다 끝났다고. 그러세요.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네. 함께 가요.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 엄마가 끝냈어.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폭발했어요. 언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은행 비자금 231억 적발, 내부 고발자 살해 의혹.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망한 은행 직원 윤수진 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닌 조직적 살인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수진이 사진이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 씨는 은행 고위층 비리를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보로 사고 직전 협박과 브레이크 고장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어요. 특히 윤 씨가 남긴 1번 특별계좌에서 231억 원 규모의 비자금이 확인됐습니다. 이 계좌는 임원 뇌물, 불법 대출, 횡령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은행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게 나라냐? 임원들 다 감옥 보내라.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분 씨 금융감독원 특별조사단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지금 본점 압수수색 중이래요. 압수수색이요? 네. 장부 컴퓨터 문서 전부 가져갔대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은행은 끝난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행 본점 앞 현장입니다. 기자가 서 있었어요. 뒤로 은행 건물이 보였죠. 지금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 임직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은행장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은행장님, 비리 사실 인정하십니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살해 의혹은요? 그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도망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탔어요. 다음 화면에서 지점장 박세용이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지점장님, 왜 노숙자 고객을 차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윤정분 씨 모욕한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다음 날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분 씨 기자회견 하시겠어요? 기자회견이요? 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설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흘 후 기자회견장에 갔습니다. 은행 본점 앞이었어요. 기자들이 수십 명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여러 대였죠.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떨려요. 천천히 하세요.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단상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딸 윤수지는 10년 전 이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은 은행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죠. 하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누군가 죽인 겁니다. 이 은행은 내 딸을 죽였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돈 때문에요. 비리를 덮으려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숨겼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동안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죠. 하지만 딸이 남긴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1번 계좌요. 이 계좌가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231억 비리를요. 저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쫓겨났습니다. 이 은행에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였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의가 이겼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윤정분 씨, 은행한테 받고 싶은 게 뭔가요? 사과요. 진심 어린 사과요. 금전적 보상은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딸 명예 회복이 중요해요. 앞으로 계획은요? 딸 이름으로 재단 만들 거예요. 금융 피해자 돕는 재단이요. 231억 쓰실 건가요? 네. 딸이 목숨 걸고 지킨 돈이에요. 의미 있게 쓰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최강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함께 걸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행 임원 10명이 기소됐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윤정분 씨, 따님 윤수진 씨가 남긴 계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1번 계좌는 비리 자금 추적용이었습니다. 딸이 목숨 걸고 만든 증거였어요. 은행 측은 이 계좌를 어떻게 했나요? 숨겼습니다. 10년 동안 죽은 계좌로 취급했죠. 왜요? 들키면 끝이니까요. 231억 비리가 드러나니까요. 윤정분 씨는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모욕당했습니다. 노숙자라고 냄새난다고 정신 이상자라고요. 증거 있나요? 네. CCTV 영상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지점장 박세용이 저를 모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노숙자분은 냄새도 심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은행장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반성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딸 죽인 걸 반성한다고요? 그건 확인된 바. 거짓말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행장 징역 10년, 지점장 징역 5년, 다른 임원들도 실형. 뉴스가 났어요. 은행 비리 사건 전원 유죄. 은행장 징역 10년. 피해자 윤정분 씨 딸 명예 회복됐다 눈물. SNS가 들끓었습니다. 정의는 산다. 윤정분 할머니 존경합니다. 노숙자 차별 절대 안 돼. 고령자 금융폭력 근절하자. 핸드폰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 무덤에 갔습니다. 최강모 변호사와 함께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윤수진 1982-2014. 꽃을 놓았습니다. 수진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해냈어. 내가 시작한 일 엄마가 끝냈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못 지켜줘서. 하지만 이제 끝났어. 너 명예도 회복됐고 나쁜 놈들도 다 감옥 갔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재단 만들 거야. 너처럼 당한 사람들 도울 거야. 자랑스러워 수진아. 엄마 딸이라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강모와 변호사도 함께 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이제 가볼게 수진아. 자주 올게. 묘지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윤정분 씨. 변호사가 불렀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단 일 시작할 거예요. 수진이 이름으로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집 구할 거예요. 제 집이요. 당연하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이제 할 수 있어요. 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떠돌던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딸의 유지를 이어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정분 씨,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네.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다큐멘터리요? 네. 금융 약자 차별에 관한 거예요. 윤정분 씨 이야기 꼭 담고 싶어요.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뭐래요? 다큐 찍는데요. 좋네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안도했습니다. 해방됐죠. 이제 자유였어요. 진짜로요. 수진아, 고마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엄마 강하게 만들어줬어. 달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제 집에서요.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짜리였죠. 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수진아. 말을 걸었어요. 매일 그랬습니다. 딸과 대화하듯이요. 오늘 재단 일 있어. 상담자 3분 오신대.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수진 금융인권재단이라고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설립했습니다. 금융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었죠. 직원이 3명 있었어요. 변호사, 상담사, 사무원. 이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사장. 제 새로운 직함이었습니다. 회의실로 갔어요. 상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60대 할머니였어요. 또 한 분은 50대 아저씨, 마지막은 20대 청년이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셨죠? 네. 뉴스로 봤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사기 당했거든요. 얼마나 됐어요? 5년 전이요. 3천만 원 날렸어요. 신고하셨어요? 했죠. 근데 경찰이 증거 없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변호사도 있고 증거 모을 방법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두 금융 사기, 부당 대출, 차별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제가 해야죠. 여러분 덕분에 재단이 의미 있으니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취약계층 금융차별 전수조사 실시. 리포터가 말했습니다. 윤수진 사건 이후 금융당국이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습니다. 노숙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위반 은행은 강력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윤정분 할머니 덕분이다. 이제라도 바뀌니 다행이다. 금융차별 근절하자.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정분 씨, 국회에서 법 개정됐어요. 법이요? 네. 내부고발자 보호법이요. 1번 계좌 사건이 계기가 됐대요. 정말요? 네. 이제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가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보복 금지도 법제화됐고요. 잘 됐네요. 윤정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이 덕분이죠. 맞아요. 수진 씨가 시작했죠. 저녁이 됐습니다. 최강모가 재단으로 왔어요. 이사장님, 저녁 같이 하시죠.
좋아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요즘 어때요? 바빠요. 상담 요청이 많아서요. 좋은 일 하시네요. 수진이 덕분이에요. 이 재단도 제 새 삶도. 수진 씨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최강모 씨. 네. 고마워요. 그때 나타나줘서.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덕분에 이겼어요. 우리 함께 이긴 거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강당에서였어요. 금융인권 개선 공로자 표창식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10명이 상을 받았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을 주었어요. 윤정분 씨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융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왔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노파였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죠. 냄새나고 더럽다고 쫓겨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긴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거짓처럼 보여도 냄새가 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약자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도 존엄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박수가 울렸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어요. 최강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윤정분 씨 축하드려요. 오늘 멋진 말씀이었어요. 수진 씨도 들었을 거예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오늘 상 받았어. 엄마가. 눈물이 났습니다. 내 덕분이야. 다 내 덕분이야.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열었습니다. 사진, 일기, 작은 물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녹음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들으실 때쯤이면 전 아마 없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리 말해둘게요. 엄마 고마워요.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 혼자 두고 가서. 하지만 엄마는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도 잘 사실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녹음이 끝났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랑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닦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산책하러 나갔어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죠. 어떤 노숙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가방에서 빵을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좋은 날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떠올랐습니다. 밝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잘 살고 있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준 삶 의미 있게 살게. 별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이요.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존중하세요. 우리 모두를.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순간에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시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